자, 22의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다음은 정록생명 유전과 관련된 자료다. 제가 이건 외우라고 했죠. 안 알려주는 시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은 X염색체 연관 유전이며 정상 대리분자를 우리가 그냥 어떤 A라고 했을 때 생명은 열성 대리분자다. 이렇게 제가 아예 외우라고 했죠. 그다음에 클라인펠더 증후군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XXY다. 얘는 무조건 남자다. 이것도 외우시고, 그러면서 정록생명이려면 X의 생명 유전자, X의 생명 유전자, Y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질병에 걸린 이 클라인펠터의 남자의 부모는 모두 정록생명이 아니다. 남자는 생명이 아니려면 무조건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 라지, Y로 돼 있어야 되고, 엄마도 정상이려면 X, 라지이거나 X, 라지, 스몰 A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서 남자 A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한 명은 이 스몰 A, 열성의 대리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인자의 형태인 X, 라지, X, 스몰 A일 것이다. 그 중에서 A라는 남자가 태어나려면 당연히 엄마한테서만 X, 스몰 A가 올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서 X, 스몰 A가 2개 염색체가 와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려면 엄마의 이 성염색체의 비분리, 제2 감수 분열의 비분리, 너무 많이 연습해서 지금 다 여기서 이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감수 비분리 될 때만 똑같은 게 2개, 똑같은 염색체가 2개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남자 A는 감수 제2분열 과정에 생긴 비분리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및 생명을 앓게 되는 거예요. 남자 A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정에 참여한 배우자 중 정자가 난자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적다. 맞죠? 정자는 정상적인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줄 때 아빠는 정상적인 모든 23개의 염색체를 제대로 준 거고, 엄마는 다 정상적으로 주고 마지막에 한 개 XA만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의 염색체는 24개, 정자 염색체는 23개로 수정에 참여한 배우자 중 정자가 난자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적다는 말은 맞는 말이 돼요. 기억 맞다. 모두 정록생명이 아닌 봄으로부터 태어난 정록생명이며 터너증후군인 여성 B는 비정상적인 염색체 세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거랑 B 가족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정록생명은 터너증후군인 여성. 그러려면 또 마찬가지로 둘 다 부모인데 얘가 또 정록생명이려면 아빠는 그냥 정상이어야 돼. 남자는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표현형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엄마만 이렇게 X 스몰 A여야 돼요. 그래서 터너증후군 외워야 된다고 했죠. 터너증후군 X5라고 했죠. 하나는 안 받아야 되는데 얘가 터너증후군이면서 정록생명이면 X 스몰 A여야 돼. 그래서 엄마로부터 X 스몰 A는 받고 아빠로부터는 성염색체를 안 받아야 돼요. 이런 여자 B라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빠한테 성염색체를 안 받아서 이 X5 터너 증후군이 됐다.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 3번은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은 제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냥 메가 기출이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연습해 보는 정도. 자, 조류의 성 결정은 ZW 체계다. 이걸 외워야만 풀 수 있다고 했죠. ZW 체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성염색체가 이형접합처처럼 생겼을 때,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류에서 여자는 ZW고 조류에서 수컷은 ZZ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깃털을 결정한 유전자가 Z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줄무늬 깃털은 라지 B라고 쓰고 민무늬는 스몰 B라고 쓰자.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 성염색체, 우성열성을 알았으니까 교배 1, 2, 3의 유전장을 될 수 있을 만큼 한번 써봅시다. 교배 1에 우리가 성염색체 존재하면 수컷, 암컷 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대리분자를 나타내기로 했죠. 암탉이니까 ZW야. 그럼 Z에 지금 깃털 모양을 결정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위에서 성염색체 남자
사람에서는 남자는 표현형이 이꼴 유전자인 것처럼 이 ZW 시스템에는 여자 암컷이 표현형이 이꼴 유전자형으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교배 1에 민문이 암컷이니까 이 암컷은 Z 스몰 b의 W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컷이면 수컷은 Z 그래서 인수가 2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면 라지비 여도 되고 라지비 스몰 b 여도 되고 교배 2는 질문이 기껏끼리 교배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는 암컷은 표현형 이꼴 유전자이니까 이 교배에서 암컷은 Z 라지비 W고 수컷은 아직은 모릅니다. 은 Z 스몰 B가 되겠습니다. 자, 교배 1에서 민문이 깃털 수컷 자손이 태어났다면 그 아빠는 이형접합성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얘들이 결혼을 시켰을 때 수컷이 태어나려면 ZZ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ZZ 색깔을 칠해보면 얘랑 만나거나 얘랑 만나잖아. 근데 여기서 민문이 깃털이 태어나려면 아빠가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서 Z 스몰 b가 태어나겠죠. 그렇죠? ZB가 태어났다면 거꾸로 아빠는 이형접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아빠를 몰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민문이 깃털을 가진 닭이 태어났다면 그 닭은 암컷이다. 맞죠? 왜냐하면 아빠가 지금 Z 라지 B는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Z 나머지 하나는 라지 B거나 스몰 B인데 수컷은 ZZ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암컷으로부터 라지 B를 받기 때문에 수컷 중에서는 스몰 B가 생길 수 없어요. 반드시 이 W랑 Z 스몰 B 그러니까 즉 아빠가 이때 이형접합성이어야 돼. Z B의 W인 경우만 이 교배 2에서는 민문이가 가능하고 얘는 암컷이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배 3에서 태어난 자손끼리 교배 3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교배 3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컷은 무조건 Z 라지 B, Z 스몰 B고 암컷은 Z 스몰 B W예요. 이게 F1이죠. F. 근데 여기서는 F1끼리 다시 한번 교배하래요. 교배하면 암컷은 Z 스몰 B W를 줄 것이고 수컷은 Z 라지 B, Z 스몰 B를 주겠죠. 여기서 F2에서 줄무늬 깃털 닭대 민무늬 닭털의 기울이 F1에서 비율과 동일하냐? 라고 했는데 F1에서는 줄무늬가 1 암컷은 민무늬니까 1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서는 이게 다 줄무늬 그 다음에 얘네는 스몰 B W니까 얘는 민무늬가 되겠죠. F2에서 줄무늬 대 민무늬도 1대1이죠. 1대1로 F1과 F2에서 줄무늬와 민무늬의 비율은 같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7번이 됩니다. 끝. 자, 4번. 다음은 사냥개 X의 모피색 유전에 관한 자료이다. 저는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데 이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봤던 이제 상위처럼 결정되네요. 상위.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그 색깔을 결정을 하네요. 근데 그걸 찾을 필요 없는 게 다 정보를 줬으니까 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유전자이면 이런 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열 관계는 있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유전장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기억과 니은의 유전장을 교배해서 쓰면 되죠. 기억은 검정색은 A 스몰 a의 라지 D의 밑줄. 그 다음에 암적색은 스몰 a의 라지 D의 밑줄. 이렇게 교배를 했대요. 근데 자손이 이런 비율로 나왔대요.
근데 문제를 항상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죠. 근데 두 개의 유전자가 나왔으니까 이것처럼 기억처럼 연관인지 독립인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어떤 애가 나왔냐면 여기서 지금 적색, 황색이 나왔죠. 적색, 황색. 황색이나 적색은 D가 스몰 d 스몰 d여야 돼. 좀 라지 D 밑줄, 라지 D 밑줄인데 자손 중에 스몰 d 스몰 d가 나오려면 다 D에 대해서는 잡종의 형태로 돼 있어야 스몰 d 스몰 d를 주겠죠. 라지 D 라지 D라면 이 네 가지 유형이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니은의 유전장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디귿처럼 기억과 니은의 유전장은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 스몰 a 스몰 a 라지 스몰 d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찾는 거고, 이렇게 찾는 거. 없다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독립인지 아니면 연관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았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에 가질 수 있는 라지 A 스몰, 라지에서 라지 D, 라지 A 스몰 D, 스몰 A 라지 D, 스몰 A 스몰 D.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스몰 A 라지 D, 스몰 A 스몰 D,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독립이라면 이게 1대1대1대1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D가 하나,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D가 8가지 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셀 중에 각각의 표현형을 찾아보면 이 값이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일 때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연관이라면 이게 n 대 1대 1대 n이라든지 1대 n대 n대 1이 나올 거니까 이 비율 그대로 나오지 않겠지. 달라지겠지. 이 비율대로 안 나오겠지. 근데 이미 독립을 했을 때 맞았으니까 A와 D는 독립돼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기억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았어 우리. 상염색체의 두 가지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을 결정하는데 두 유전자는 서로 독립돼 있다. 그대로 우열관계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게 그 우열관계에 대한 표현형이 여기 다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문제, 니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럼 적색이 남컷과 암적색인 수컷. 적색이 남컷은 문제에서 라지 밑줄에 스몰 d 스몰 d. 암적색인 건 위에 보면 스몰 a 라지 d 밑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황색인 개체가 자손으로 나왔다면 황색은 스몰 a 스몰 d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모로부터 스몰 A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스몰 D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줄 대신 스몰 A, 스몰 D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교배 유전장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검정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검정색이 나오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D 밑줄인데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라지 A, 스몰 A, 스몰 A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라지 스몰 A, 스몰 A 정도부터 라지 D 스몰 D가 나오면 4분의 1. 그래서 검정색은 라지 스몰 A, 라지 D, 라지 D도 가능한데 라지 D, 라지 D 나올 수 없거든요. 이 확률은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이와 같은 애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은 6번이 되죠. 자, 13번,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음 식물의 꽃의 색에 대한 자료다. 다음은 꽃의 색은 두 종류의 효소에서 다음 같은 대사 공론을 통해서 색소가 결정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나올 수 있는 거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 가셔야 돼요. 상위 문제라고 했죠. 상위 문제. 그때 우리는 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이렇게 양성 잡종처럼 배웠는데 그걸 문자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문자로만 바꿨을 뿐이야. 우열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는 B1, B2, D1, D2 이렇게만 썼을 뿐이야. 그래서 양성 잡종했을 때 이렇게 16개의 셀이 나오는 거 아시죠? 16개 셀 중에 지금 보니까 흰색이 나온 애가 여기란 말이야. 공통점이 뭐냐면 다 D2로 돼 있다는 거야. D2가 바로 이 효소 1이 없는 아이겠죠. 그러니까 D2를 우리가 앞에서는 BB, 스몰 B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 B. B라고 하는
그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D2 D2이면 스몰 b 옛날에 양성접촉처럼. 그래서 이때 효소 1을 못 만든다. 효소 1을 못 만든다. 그러면 D2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 흰색이 되겠죠. 4개 모두. 자, 그럼 반대로 그럼 D1이 하나라도 있으면 D1이 우성이라면 D1이 하나라도 있으면 D1, D2든 D1, D1은 다 효소 1은 있는 거잖아. 효소 1이 있다. 그러면 효소 1단계가 넘어간 적어도 분홍색이 됐겠지. 그래서 D1이 하나라도 있는 아이들은 분홍색이 됐어. 이게 3개죠. 16개 중에 3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효소 2도 있다면 빨강색이 됐을 건데 이 분홍색인 애들은 효소 2가 없는 거지. 없는 애들은 다 공통적으로 봤더니 B2로 돼 있죠. 여기 공통점. 3개 셀 모두 B2. 그래서 B2는 모두 다 효소 2가 없는 거죠. 2가 없다. 효소 1이 있다, 2가 있다면 빨강색이 될 건데 빨강색으로 간 애들을 다 찾아보면 얘들은 B1이 있는 거죠. 그래서 B1이면 효소 1이 있는 거고 B2면 효소 1이 없는 겁니다. B1은 우성이 맞죠. 제가 우열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보통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대리비준자들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물질 대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성의 표현형처럼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1이 있다면 효소 2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B1은 B2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 자, B1, B2, D1, D2인 식물 A의 개체가 열성 동형접합자와 교회를 하면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검정 교배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A, B 모두 있는 애와 A만 있는 애와 B만 있는 애와 A, B 모두 없는 애가 1대1로 나오죠? 예, 그래서 A, B 모두 없으면 아무 대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흰색. 아까 좀 B가 없으면 흰색, B만 있으면 분홍색, 모두 있으면 빨간색. 그래서 흰색의 꽃이 전체 4개 중에 2개, 2분의 1이다. 니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미 했네요. 효소 1. 효소 1은 D1에 의해서 암호화된다고 임명을 했었네요. 효소 1은 D1에 의해서 암호화된다. 디귿은 틀려요. 기억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합시다. 다음은 사람의 털색과 생명에 대한 자료다. 생명은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죠? X염색체, 열성 질병. 옆에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저는 생명 대리비준자 따로 안 쓰고 그냥 정상은 X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은 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돼. 머리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며 우열의 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문자까지 다 했으니까 바로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서 유전자를 쓰면 되겠죠. 아빠, 엄마, 오빠. 우리 실선 나타났어요. 왼쪽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여성 X를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여성 X. 여성 X의 오빠와 아버지는 금발이다. 금발은 스몰 b니까 무조건 열성이어야 되겠죠. 오빠 아버지는 금발이다. 오빠와 부모는 생명이 아니다. 오빠는 남자니까 남자는 표현형이 꼴 유전자 XY가 되겠죠. 정상이니까. 아빠도 정상이니까 XY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생명이 아니라고 쓰니까 엄마는 몰라. 하나는 X고 하나는 뭔지 몰라. X 밑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X와 금발이면서 생명이 아닌 남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아이 3명이 태어났다. 여자가 결혼을 했네요. 금발이면서 생명이 아닌 남편. 이 사람도 정해지죠. 스몰 b, XY. 금발은 무조건 스몰 b.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닌 것은 XY. 이들 사이에 생명이 아니면서 검정색인 아들, 생명이 아니면서 검정색인 딸, 생명이고 검정색인 아들. 생명이니까 X 프라임 Y야 되고
생명이 아니니까 X의 밑줄 모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니까 X, Y. 검정색이니까 적어도 다 B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여자 X와 결혼한 남자는 무조건 다 스몰 b를 자녀한테 주니까 이 여성은 무조건 라지 b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들이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 생명인 아이가 있으니까 이 여자는 적어도 하나의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비정상적인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X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X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빠는 무조건 딸한테 X를 주는데 아빠의 X는 무조건 정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 여성 X는 생명이 아니며 검정색 머리를 갖는다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의 우리 현장을 찾아서 B의 밑줄에 X 프라임의 X.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성이니까 검정색. 그다음에 X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아니다. 기억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성 X의 부모와 형제, 아이의 유전장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쭉 했을 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성의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위로부터 넘어갈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 여성 X는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여자의 엄마는 XX 프라임이겠죠. 왜냐하면 여자의 X 프라임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돌연변이 없다고 했고 아빠는 주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줘야 되겠죠. 근데 엄마도 정상이었어요. 엄마 XX 프라임. 그 다음에 여자는 불러야 되니까 반드시 검정색이 되니까 B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라지비인데 엄마는 라지비 스몰 b여야 되죠. 왜냐하면 엄마가 라지비라고 한다면 그 아들들이 스몰 b를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엄마가 라지비 스몰 b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 X도 여기서 아빠한테서 스몰 b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여자의 유전장은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다시 니은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세대랑 그 오빠랑 여성 X 세대까지는 다 찾아냈고 그럼 그 아이들 세대도 다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다 검정색인 아이들은 무조건 라지비 스몰 b가 되겠죠. 왜냐면 아빠한테 스몰 b를 무조건 하나씩 받아야 되고 다 검정색으로 했으니 라지비를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첫째 아이는 XY 정해져 있고 둘째 아이 라지비 스몰 b X의 뭐냐? 둘째는 딸이라고 했는데 딸은 둘 다 가능하네요. 정상인 X의 X도 가능하고 XX 프라임도 가능하니까 딸 때문에 2번이 틀리네요. 유전장을 이 딸만 모르고 다 알 수 있는데 모두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유전장이 다 정해졌으니까 여자가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금발이고 생명인 아들일 확률 똑같으니까 2번 해서 한 번 더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라지비 스몰 b x 프라임 x와 스몰 b x y가 했을 때 그 아이가 금발일 확률 둘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스몰 b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생명이면서 아들일 확률은 하나, 둘, 셋, 4개 중에 x 프라임 y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거 2번 해야 되니까 8분의 1의 제곱해서 64분의 1. 해서 딕은 맞다. 기억 딕은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계속 메가에서 지금 상위 문제를 예상 문제를 하고 있나 봐요. 그쵸? 어떤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유전자 좌위, 그러니까 유전자가 2개 관련돼 있으니까 2개 유전자 관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건 말로 설명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 여러 번 봤으니까 이걸 그림을 보고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떤 물질 A 흰색이 있는데
얘가 B인 녹색으로 바뀌어. 근데 녹색으로 바뀌려면 유전자가 스몰 W인 경우가 A를 B로 전환시키는 효소 E를 만들어서 이 단계를 전환시키는 거고, 만약에 대문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Y는 B를 C인 노란색으로 바꿔줘서 하나라도 있으면 효소 E가 만들어져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거고, 스몰아이인 경우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흰색 호박을 생산하는 동형접합성 식물과 녹색 호박을 생산하는 동형접합성 식물을 교배해서 F1을 자가수분해서 얻은 결과다. 딱 봐도, 저는 그냥 안 봐도 이거 당연히 양성잡종인 것으로 딱 느껴지긴 하지만, 자, 흰색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W가 있어야만 하죠. 근데 동형접합상이라고 했어야 되니까 WW겠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와 녹색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스몰 W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녹색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녹색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Y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녹색이 안 되고 노란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란색이 되려면 얘가 스몰 I 해야 되겠죠. 이 둘을 교배했을 때 그 자손들은 라지 W, 스몰 W의 뭔지 모르고 Y인데, 만약에 내가 라지 W, 스몰 W인데 여기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스몰 I면 얘들을 자가교배했을 때, 지금 흰색이 이거죠. 얘를 자가교배했을 때 만약에 라지 Y일 수도 있고 스몰 Y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스몰 Y라고 한다면, if 얘가 스몰 Y라고 한다면, Y가 하나도 없으니까 반드시 노란색은 나올 수가 없죠. 노란색이 달려면 라지 Y가 하나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라고 한다면 노란색 자손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노란색 자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라지 Y여야 할 것이다. 양성잡종. 원래 이 상위 문제는 대부분 양성잡종을 자가교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해봤듯이 양성잡종 교배하면 W 밑줄 Y 밑줄인 자손이 9대, W 밑줄 YY가 3대, 스몰 W Y의 밑줄이 3대, 스몰 W 스몰 I가 1, 이렇게 나오죠. 아까 Y가 있으면 첫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얘가 흰색, 얘도 흰색. 그 다음에 스몰 W가 있으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니까 녹색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간 얘만 녹색이 되고, 넘어간 애는 노란색이 되니까 이 결과가 맞죠. 위에 있는 결과 12대 3대 1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게 맞네요. 자, 대립분자 라지 W가 있으면 걔는 라지 Y, 스몰 I와 상관없다. 그렇죠. 대립분자 라지 W가 있다면 Y와 상관없이 모두 다 흰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과 무관하다라고 한 기억은 맞는 모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유전자형 우리 찾았나요? 기억 동그라미 안 찾았었네요. 근데 바로 알 수 있네요. 기억 동그라미는 얘거든요. 근데 이 둘을 교배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러면 라지 W, 스몰 W, 라지 Y, 스몰 Y 돼야 되는데 동형접합성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동그라미는 라지 W, Y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대문자가. 근데 동형접합성 했으니까 라지 Y. 적어도 스몰 I는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자, 동형접합성의 녹색 호박 식물과, 자, 녹색을 나타내려면 어때야 돼요? 녹색을 나타내면 스몰 W에 Y여야만 녹색이죠. 동형접합성의 노란색이 되려면 스몰 W Y의 밑줄인데 동형접합성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Y가 되겠죠. 얘를 교배하면 무조건 스몰 W 라지 Y 스몰 I가 되겠네. 이거는 두 단계 모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노란색인 자손이 태어나겠네요. 모두 노란색인 자손, 표현이 한 가지인 자손만 생길 것이다.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병, 상염색체 우성 유전병 X. 자, 병이 X잖아요. 혈우병. 근데 혈우병을 유전자로 혈우병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여기서 질병에 걸리게 하는 대립 유전자를 우리는 라지 D라고 그냥 해볼까요?
그다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열성을 스몰 d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으면 우리 스몰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나는 RFLP 유전자의 라지 A와 스몰 a를 정기응동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RFLP를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쉽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유전자형을 알게 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1-1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형은 스몰 a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1-2는 RFLP를 해보니까 라지밖에 없다. 그 사람은 라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세한 거는 제가 3권의 초반부에 합니다. 자, 2-1은 그래서 라지 스몰 a고 2-2도 라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 2-1은 질병에 걸렸었는데 우성의 질병이니까 라지 D이면서 이 사람은 스몰 D를 반드시 이 1-2로부터 받으니까 스몰 D여야 돼. 근데 제가 이게 PT에서 가장 나오는 패턴이라고 했죠. 가계도이면서 두 유전자의 연관이면서 교차. 이 두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제 같이 연관 형태를 같이 주면 좋은데 무조건 한 번호부터 하나씩 받으니까 이 1-2는 라지니까 염색체는 항상 라지 A와 스몰 D가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는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인데 라지 A와 스몰 D가 무조건 연관되어 있고 스몰 A와 라지 D가 무조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는 그냥 유전자에게 라지 스몰 a 스몰 d니까 스몰 d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연관이면서 교차되는 경우에 유전자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연관 형태까지 같이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교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2-1은 라지 스몰 d 스몰 a 라지 d가 나오기도 하지만 교차가 된다면 라지 A, 라지 D도 나오고 스몰 A, 스몰 D도 나올 거야. 근데 교차율이 10%다. 항상 이런 모듈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면 거기에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10cm이다. 그것도 교차가 10% 된다는 거고 재조합 비율이 10%도 10%가 교차가 된다는 거. 교차율은 결국에 총 생식 세포 분에 교차된 애들의 비율이 10%다. 그래서 제가 9대 1대 1대 9가 교차율 10%에서 나오는 개수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한쪽 부모 얘는 교차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교차가 일어나지 않아도 라지 스몰 D 교차가 일어나도 라지 스몰 D밖에 안 나오니까 한쪽 부모에서는 라지 스몰 D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2-1과 같은 RFLP를 가진다. 즉 라지 스몰 A의 확률을 물어본 거죠. 여기는 라지니까 여기는 안 되고 라지 스몰 A는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병이 나타나려면 라지 D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제가 빗금친 영역만 되죠. 여기가 될 확률은 20분의 9가 되겠습니다. 20분의 9는 100분의 9, 5, 45 그러니까 45%죠. 4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좀 자세히 안 했던 부분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못 풀었는데 내가 공부를 잘 못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안 풀어드린 내용이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가게 돌아서 넣는데 MD만 기출됐습니다. 피트는 미기출이긴 해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다. 자, F의 발병 여부는 유전자에 반복되는 CGG 염기설의 연속적 반복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이거 배웠죠. 어떤 유전자 내에 어떤 염기설이 반복되어 있는 애로 헌팅턴 병이랑 프레자일 X 신드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 실제 이 문제는 프레자일 X 신드롬 질병에 관한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CGG와 같은 삼형기 반복이 있으면 생식세포 형성 시에 복제 실수로 CGG의 반복수가 보통 많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질병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 DNA 복제 단원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림 가는 유전병 F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냈다. 아무튼 병이 나왔으니까 이게 상염색체, 성염색체인지 우리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걸 먼저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계도를 봤을 때, 자, 여기서 1-2와 1-3과 3-1, 1-2와 1-3과 3-1이 각각 기억년 디귿이다 라고 했을 때, 남자인 기억은 어떤 데이터가 한 개, 디귿도 한 개, 여자인 2-3만 데이터가 2개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걸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 자, 지금 여기에 CGG의 반복이 이렇게 있어. 근데 CGG 반복은 복제 과정이 어떤 실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여자의 이 X염색체더라도 이 CGG 반복이 좀 적은 애가 있고 많은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PCR로 증폭한다는 거는 이 부분을 증폭한다는 거야. 증폭한다는 건 개수를 늘린다는 거고 그 길이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X염색체상에 이 프레이젤 X 신드롬과 관련 유전자가 있어. 거기 CGG 반복이 이렇게 있어. 그 CGG 반복인 부분을 이렇게 증폭해. 어떤 사람 CGG 반복이 4번 반복돼 있어. 그럼 4, 3, 12. 그럼 12개짜리의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는 조각들이 여러 개 증폭되겠죠. 근데 어떤 X염색체 반대쪽에는 이 CGG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반복돼 있어. 그럼 7, 3, 21. 21개에 해당하는 조각들이 이렇게 증폭이 되겠죠. 이걸 전기영동하면, 전기영동은 크기별로 전기영동이니까 12개짜리 같은 크기인 분자들은 여기 모여있고 21개짜리 같은 크기 분자들은 여기 모여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모여있어야만 우리가 전기영동에서 이 TBR로 염색하면 밴드로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는 거야. 어쨌든 밴드가 두 종류가 나오려면 두 개의 대립분자가 있어서 반복수가 두 종류가 있어야 돼. 근데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수를 한 종류밖에는 못 가져. 이 사람이 5번 반복이면 3, 5, 15, 15개 조각이 있을 건데 15개 조각의 종류만 있으니까 전기영동하면 한 종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억니은 디귿을 가지고 이 질병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X염색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질병에 걸리는 그 발병 여부는 반복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 그런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이 있죠. 3명. 3명이 있다. 근데 일단 지금 3-1 잠깐만요. 죄송, 잘못했죠 아까. 2-1은 3-1 자, 반복 횟수에 따라 질병에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반복 횟수가 지금 크다면, 제가 반복 횟수가 크다면 전기영동상에서 크기가 큰 분자는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중에 지금 질병에 걸린 3-1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밴드의 위치가 높이 있잖아. 위에 있다는 거는 반복 수가 크다는 거지. 반복 수가 크면 질병에 걸리는구나. 반복 횟수에 따라서 걸린다라고 막연히 말해줬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질병에 걸린 애는 반복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제가 말했죠. 반복수가 클수록 이 조각이 PCR 하면 크기 때문에 전기영동하면 밴드가 위에 있어. 근데 밴드가 위에 있는 애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반복수가 클수록 질병에 걸린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강의 그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남자가 1-4, 2-4, 2-1 3-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친 애가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말했죠. X염색체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밴드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을 일단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응이나 치읓이 되겠죠.
근데 2명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고 2명은 질병에 안 걸렸죠. 근데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밴드가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2개는 2-4이거나 3-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래 작은 아이들은 1-4이거나 2-1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하나하나는 말할 수 없지만 뭉뚱그려서 이 2개는 뭐뭐 중에 하나야, 이 2개는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정도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여자도 또 3명이 있죠. 여자의 3명은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하이라이트 1- 이렇게 써버렸네. 1-1에 2-2에 2-3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여자니까 2개씩 있죠. 근데 이 보인자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질병에 걸리려면 개수가 많이 증폭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1-1인 여자는 확실히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2개 반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3명 중에 하나인데 반복수가 가장 적은 이 사람이 1-1일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보인자니까 X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반복수가 적고 하나는 많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있어. 반복수가 늘어난 애가 있어. 얘네들이 여성 보인자인 2-2나 3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이 여자는 지금 적은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자가 생식세포 만들 때 반복수가 증가해서 난자를 만들게 되면 그 자손의 모든 몸은 이 반복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거 헌팅턴병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전학 때 했으면 잘 이해를 못했을 텐데 우리 DNA 복제까지 했으니까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2와 2-3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비읍, 지읒이 바로 2-2-3이 될 것 같다. 이 가격에서 엄마로부터 일어난 염색체 CG 반복수는 그 자녀에서도 모두 같냐? 자, 이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녀인지를 정확히 매칭을 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질병에 걸린 이 3-1, 3-2, 2-4의 남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근데 이들의 부모도 무조건 지금 이 가계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표시한 이 3명의 남자와 반복수가 같은 엄마는 여기에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들의 엄마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으로 전달될 때 반복수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형으로도 알았지만 이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수는 증가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X가 되겠죠. 어려웠죠? 잘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 이 문제는 피트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렵다. 피트에서 흔히 나오는 가계도에서 어떤 유전자의 연관의 교차를 만든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그 외에도 뭐 성염색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한 쌍의 대립분자에서 결정되며 대립분자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는 어떤 하나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2가지 다른 형질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쌍의 대립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병이야. 그러니까 유전병 기억은 예를 들면 다 X 염색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와 그다음에 니은 혈우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혈우병과 생명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 염색체에 존재하며 둘은 연관돼 있다. 20cm간 떨어져 있다는 건 연관돼 있다. 이런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같은 염색체 2개가 연관돼 있으면서 질병에 걸린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꼭 생명과 혈우병이 지금 기억과 니은이라는 건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자, 그림. 일단 우리가 그래서 뭘 찾았어? 그래서 이 유전자는 둘 다 성염색체 X 있구나 찾았어. 그럼 이제 우성열성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기억과 니은은 이 가계도로부터 우리가 우성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니은 같은 거는 쉽네요. 니은의 유전병의 남자는 이 3번, 4번으로부터 이 2-5의 남자가 걸린 질병에 안 걸린 범으로부터 질병 니은은 걸렸으니까 니은의 질병은 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억의 정보는 굉장히 적지만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의 유전자를 우리가 만약에 A 스몰 a라고 합시다. 스몰 a라고 합시다. 아니 A 별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A 별표가 만약에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라면,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라면 1-1은 남자는 표현형일 걸 유전자니까 A 별표 Y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무조건 아빠는 딸한테 이 A 별표를 물려줘 안 물려줘? X 염색체를 딸 2-2와 3은 1-1의 딸들인데 무조건 아빠로부터 A 별표를 받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우성이라면 무조건 A 별표를 받은 이 딸들이 질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2-2는 걸렸고 2-3은 안 걸릴 수 있으려면 얘가 열성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기억의 질병도 열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할 수 있었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도 열성, 니은도 열성이니까 기억의 질병 대립 유전자는 저는 스몰 a라고 할게요. 니은의 질병 대립 유전자는 스몰 b라고 할게요. 근데 X 염색체에 같이 써야 되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1 같은 건 X에 스몰 a에 라지 b에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남자는 표현일걸 유전자인데 1-1은 기억의 질병은 걸렸지만 니은의 질병은 안 걸렸어. 니은은 정상이야. 니은 정상 대립 유전자 내가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쓰기가 쉬워요. 남자는 X A B Y. 남자는 표현일걸 유전자이니까 A B Y X. 니은의 질병에 걸렸다는 건 니은만 걸렸다는 건 A는 안 걸려서 라지 A에 스몰 B에 Y. X의 라지 스몰 B에 Y. X의 라지 B Y. X의 라지 B Y. 이런 식으로 쓰기가 되게 쉽죠. 자, 여자들 중에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2-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겠죠. 2-2 같은 경우는 아빠로부터 무조건 X 라지 B를 받는데 유정병 기억은 걸렸으니까 X 라지 A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못 쓰겠죠. 왜냐하면 B는 안 걸렸는데 니은은 니은 동그라미는 안 걸렸는데 라지 B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지 B여도 되고 스몰 B여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1-2 같은 경우는 X 이게 결국 찾게 되는데 이거 다시 거꾸로 해봅시다. 요 3-2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B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2-3은 X 라지 A 스몰 B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얘는 또 아빠로부터 X 염색 하나 받아야 돼. 이게 아빠로부터 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라지 A 스몰 B는 아빠가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 무조건 아빠는 스몰 A 라지 B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랑색의 X 염색체는 무조건 2-2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 여자는 하나는 지금 정해졌어. X 라지 A 스몰 B야. 근데 이 여자는 질병 둘 다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머지 하나 염색체는 X의 뭐의 라지 B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이 여자는 둘 다 질병에 안 걸리겠지. 근데 이게 라지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는데 이 2-2인 여자가 기억 동그라미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려면 아빠한테도 스몰 a를 받고 엄마한테 스몰 a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1-2의 나머지 하나는 X 스몰 a 라지 B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2-2는 X 스몰 a 라지 B X 스몰 a 라지 B인 여자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어떤 생세포에 문제는 없고, 그래서 3-1의 부모 3-1의 부모 중 한 명의 생세포 형성 과정 중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일어난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우리 찾은 대로 유전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걸 정리해 보면 기억은 열성이었고 니은도 열성이었죠. 여기까지 다 찾아냈고, 자, 그다음 유전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드디어 이 3-1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1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X, X, Y야. Y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밖에는 못 받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YY인데 이 사람은 A도 안 걸리고 B도 안 걸렸어. 나머지 이 X 염색체를 만약에 아빠 A, B한테 이렇게 받았다면 질병에 안 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서 정상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Y는 아빠한테 받고 만약에 X를 엄마한테서 받는다면 그 엄마인 2-2의 유전자는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제1 감소 분열의 비분리로 이 두 개를 주든지 아니면 제2 감소 분열의 비분리로 하나를 2개 주든지 간에 엄마한테서 2개를 받는다면 무조건 X 스몰 a는 반드시 2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억이란 유전병이 걸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3-1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긴 하지만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지만 나머지 하나의 X는 라지 A, 라지 B는 아빠로부터 온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1은 X 스몰 a, 라지 B, X 라지 A, 라지 B, Y 이렇게 되어 있는 아빠로부터 염색체의 두 종류 다른 게 왔으니까 제1 감소 분열의 비분리로부터 생긴 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 자, 그 다음에 2-2와 2-3 사이에서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이상하네. 2-3과 2-4겠죠. 네,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2-3과 2-3 2-2와 2-3 모두 여자죠. 2-3과 2-4입니다. 자, 2-3 유전자형 우리 아까 찾았나요? 찾았죠. 2-3은 X 스몰 a 라지 B, X 라지 A 스몰 B고 4의 유전자는 X 라지 A 라지 B의 Y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결혼을 했을 때 자, 기억과 니은상에서 염색체 상의 거리가 20cm모르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빠로부터는 교차 일어날 수 없죠. X, A, B, Y 이렇게 두 가지 염색체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야. AB 상의 거리가 20cm모르간인데 한 염색체만 있다면 X 염색체 AB가 있고 Y가 있다면 Y에는 AB가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차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남자에서는 2분의 1 확률로 AB, 2분의 1 확률로 Y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자에서는 이제 교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X 염색체 여자의 X 염색체를 그려보면 X 스몰 a 라지 B X 라지 스몰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 X의 스몰 a 라지 B X의 라지 스몰 b인데 교차가 일어나면 스몰 a 스몰 b 라지 라지 B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위에서 거리가 20cm 모르간이라서 교차율은 2, 4가구 10다 해서 4 1대 4대 4 이렇게 하면 20% 교차율 20% 나오죠. 근데 저는 더해서 1이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10분의 4,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나타내려면 다 둘 다 열성이니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를 찾았네.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죠. 하나 x가 라지 b니까 남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여기 x 스몰 a, 스몰 b, y 여기서만 질병에 걸릴 수 있네요. 이 개수를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의 확률로
10절 20% 맞죠? 그래서 0.05가 나왔죠. 잠깐만. 문제를 잘못 냈나? 2-2-3 2-3과 2-4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답은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지금 30cm 모르간을 떨어뜨렸을 때 값이거든요. 30cm 모르간일 때는 30cm 모르간이면 3대 3대 7대 7이니까 20분의 20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40분의 3이라서 3 곱하기 4 0.0 307 280 자, 30cm 모르간일 때 0.07이고 답이 틀렸네요. 기억과 디귿을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2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0.05 혹은 5%라고 해야 되겠네요. 잘못됐습니다. 0.05 혹은 5%. 문제도 고쳐주시고 답도 고쳐주세요. 2-3과 2-4 사이에서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이렇게 고쳐주시고 답은 0.05나 5%고 그건 제가 여기 거리를 원래 실제 시험 문제에서 30cm 모르간인데 제가 20cm 모르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해설하고 달리 답은 0.05 5%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드디어 유전학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렸네요. 너무 늦어져서 미안해요. 내일 봐요. 안녕.